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다는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정부가 이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위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에 경고 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입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차례 보도가 나온 내용입니다. 올해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을 등진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지난 5월 고용부 천안지청에선 신임 근로감독관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지난 8월엔 경기도 한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장이 악성 민원을 응대하다 의식불명에 빠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 협박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든 이들이 그만큼 많은 건데요. 네,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이런 공무원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국가직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인사혁신처가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20대부터 50대 이상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 전산망을 통해 1,100명에게 물은 겁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수준은 감정 규제와 감정 부조화, 조직 점검, 보호 체계 등 각 진단 영역에서 모두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수준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왜 없었던 걸까요? 네,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만연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악성 민원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거나 혹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생겼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제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인식에서 실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사 결과를 하나씩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까요? 우선 업무로 인한 정서적 손상이나 감정적 어려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 부조화 영역에서 남녀 공무원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정상은 보통 3에서 7 정도인데요. 여성은 10.1점, 남성은 9.4점이 나왔습니다. 네, 정상 범위보다는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 노동의 노출 강도와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걸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위험군이라는 겁니다. 민원인과 갈등을 겪어도 본인 선에서 대처할 재량권이 없어서 상처받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등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나 민원인 응대가 가장 큰 원인이 된 걸까요? 네, 예상대로 민원인 응대였습니다. 국가공무원 감정노동 원인 중에선 외부인을 오랜 시간 응대해야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받는 등 업무방해 행위가 31.7%로 가장 많았는데요. 외부인의 폭언과 협박은 29.3%나 됐습니다. 세 번째로 꼽는 것이 보복성 신고였는데요. 개별 기관에서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통령실이나 국회, 권익위 같은 다른 기관에 계속 신고 민원을 넣어서 괴롭힌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겪다 보면 참 막막할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10명 중 3명가량이 직무 스트레스가 늘고 자존감은 떨어진다고 답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수치로 업무에 제대로 몰입할 수 없다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직무를 바꾸거나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이들도 많았고요. 민원인 응대에 지쳐서 업무 몰입과 효율성까지 떨어져서 개인에도 조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좀 조직적인 차원에서 대처가 이뤄진다면 좀 나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움에 빠진 공무원들을 위한 보호 체계가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보호 체계 응답도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남녀 모두 정상을 웃도는 10점 이상으로 집계를 했는데 응답자의 약 70%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업무 중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습니까? 네, 감정노동에 시달려도 무려 절반 가까이가 외부 지원을 받아 해결하기보단 그냥 참는 걸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긴 했지만 앞서 보셨듯 별다른 보호 조치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동료와 상담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런 감정노동 스트레스로 신체나 심리적 질병이 생겨도 61%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했고요. 그나마 할 수 있던 조치는 병가를 쓰는 정도였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면 다른 직종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장치들이 더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사실상 최소한의 보호 장치조차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민원처리법이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지난해 새로 신설된 내용인데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마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아서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근무 환경에서 공무원들은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바라고 있었을까요? 네, 응답한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민원 수당이나 성과 평가 같은 것도 좋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 조치 등으로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달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 정부가 이런 공무원들의 감정노동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앞으로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분명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인사혁신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국가공무원 치료를 지원하고 기관 차원 법적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민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수당 지급과 특별 승진, 승급 등의 제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건강해야 정부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건강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뒷받침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응하면서 생긴 문제들을 끙끙 앓고 삭힐 뿐 별다른 대책도 또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지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